3장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반복해서 그 문제 풀이가 기억이 돼요. 아니면은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전에 풀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게 맞는 공부법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대형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무기명으로. 어, 수학 고수들이 많이 이거를 답변을 했고요. 주변이나 어, 주변에서 이제 수학과 출신들한테 요거를 물어보고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억을 해서 반복을 해서 그렇게 푸는 것이 무슨 수학 공부냐라고 하는데 실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설문조사처럼 기억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그러니까 요런 게 대부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요게 맞아요. 요게 맞고요. 그리고 기억에 의해서 풀리는 것도 좋은 수학 공부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리고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적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그러면은 요렇게 이 항목들이 맞는 말인지 제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점에 가서 초등수학 이렇게 가르쳐라 라는 그 책에서 읽었던 용어인데요.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 절차 기억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 예를 들면은 방정식은 항을 우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왼쪽으로 나눈 다음에 그 미지수의 개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것들 있죠. 고등부로 올라가면 뭐 어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걸 이용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이게 보통 유형 분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수학 공부할 때 사실은 이 절차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를 말씀을 해드리면, 자, 또 다른 기억의 종류에는 이 의미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의미 기억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문제 풀다 보니까, 아, 저게 저런 의미였어? 이런 거요. 주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추론 능력 있죠. 추론 능력. 그러니까 안 보이는 조건을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 그런 걸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 막 분류대로 이렇게 풀다가 그러니까 오랜 동안 경험이 쌓여서 다시 수학 문제를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자, 요런 것들 있죠. 근데 요거는 평소에 절차대로 막 이렇게 사용해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학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두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서 푼다라는 거는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풀어야 돼. 이런 형식적인 면도 중요하고요.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이런 그 기억으로 수학 공부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수학 공부할 때 제가 정의,
단원이 시작되면은 어떤 개념들 있잖아요. 무엇무엇은 뭐무엇이다. 자, 거기로부터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 개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성질이라 그러죠. 그리고 좀 이렇게 성질들과 정의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나오는 일반적인 그 패턴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공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좀 편리하라고 쓴 건데, 그래서 그거를, 자, 공식이라는 것은 어떻죠? 생각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게 되는 그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절차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물론 이 공식도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 유도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음, 의미도 들어있고 주로 절차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기억 그 공식 사용하는 거를 잘 이용을 하면 공부를 정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그 실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면 어, 자기가 좀 하위권이다 또는 수학을 잘 못한다 중위권 이하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말한 절차 기억 있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유는 모르지만 이거는 뭐냐면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요. 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의미를 파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좀 수학이 약하다 싶은 학생들 혹은 그런 아이들도 학부형이라면 꼭 원리를 이해를 해서 이거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방법 말고 어느 정도 무식한 암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상위권이라면 좀 어느 정도 흥미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주로 이 정면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그런데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처음부터 파고들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상위권 학생에서 솔직히 유형 분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음, 그 의미 파악을 해서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절차 기억 있죠? 이 패턴을 외워야 될 게 되게 적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기억에 의해서 수학 공부하는 것이 나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랑 그리고 절차 기억, 의미 기억이 뭔지랑 그리고 등급별로 그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